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포르쉐 911과 테슬라 모델 S 플레드의 성능 비교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주셔서 거기에 또 설명을 해보죠. 사실은 설명을 길게 하면 지는 것이죠. 그리고 돈 얘기 좀 요런 것들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얘기해보죠. 자, 일단 이건 GPT에 이제 물어보면서 자동차에서 명품 좋은 것들과 일반적인 것들의 그다음 비교, 그다음 명품 가방에서의 비교. 자, 과거와 다르게 성능 격차의 축소. 과거 슈퍼카만이 제로백을 4초 이내로 끊을 수 있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비싼 차 이꼴 좋은 차. 즉, 비싸고 좋은 차는 부러움의 대상. 이렇게 되었죠. 하지만 현재는 테슬라 모델 S 플레드, 모델 3 퍼포먼스 같은 전기차가 3초대 전후로 제로백을 달성한다. 심지어 모델 S 플레드는 2초, 2.1초. 자, 그래서 슈퍼카와 성능이 같거나 오히려 더 빨라요. 참 이게 애매한 거예요. 명품 백과 이 자동차에서 가장 큰 차이입니다. 명품 백은 철저하게 기능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압도적으로 브랜드의 가치가 사실상 99.9%라고 봐도 될 거예요. 그 가격에. 하지만 이 슈퍼카, 자동차에서는 뭔가 다르다는 거죠. 자, 가격 대비 성능으로 봐도 포르쉐 911이나 페라리는 억 단위, 테슬라는 1억 이하 모델에서도 슈퍼카급의 성능을 제공한다. 한 1.3억 정도만 타협하면 지구상에 나와 있는 자동차,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자동차 중에서는 가장 비싸다. 가장 압도적이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하면 유지 비용이 넘사벽이죠. 자, 슈퍼카나 아니면 거의 준 슈퍼카에 달하는 911 정도만 하더라도 유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당연히 연료비도 많이 들고 유지비나 연료비 전반적으로 비싸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전기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 정도. 유지비도 마찬가지고 연료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어떤 물리적인 그 차이에서 슈퍼카나 911급의 장점이 솔직히 얘기하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브랜드의 가치, 남의 시선, 그 정도를 제외하면 솔직히 물리적으로는 이미 전기차들, 특히 테슬라가 다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의 가치, 상징성, 여전히 포르쉐 페라리는 성능뿐만 아니라 역사, 디자인, 희소성, 레이싱의 헤리티지, 소유, 경험 등이 독보적이다. 다만 이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주된 소비자층인 남자와 여자의 그 차이가 좀 이 자동차와 명품 백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자, 명품 백의 경우 오히려 다른 성격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저 뒷부분이 핵심입니다. 자, 과거라면 명품 백들, 자, 샤넬이나 에르메스, 그 밑에는 좀 죄송하지만 이런 것들은 죄송하지만 말고 최소한 샤넬 이상. 자, 가격 접근성에서 지금에 비해서 굉장히 합리적이다. 샤넬 클래식 플랫백은 1990년대 미국에서 약 1,500달러 수준. 소비자 인식은 사치품이자 특정 계층의 전유물, 투자 개념보다 지위, 부의 상징. 그래서 분명히 과거에도 명품백은 접근하기가 힘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좀 다른 성격이 더 반영되고 있어요. 현재 가격이 정말 급등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리셀가. 자, 샤넬 클래식 미디움 플랫백은 1990년대 약 200만 원대에서 2024년 1,400만 원대. 에르메스 버킨백은 1,000만 원대 시작해서 리셀가는 억대로 넘어가고 있다. 한정판들은. 자, 이게 뭐가 반영되고 있냐면 투자 가치의 강화, 리셀 시장의 성장. 그러니까 과거에도 명품백은 사실상 브랜드 가치가 대부분이지 기능상의 장점은 없어요. 시장에서 사는 5만 원짜리 가방이 3만 원짜리 가방이
샤넬 백이나 에르메스 백보다 압도적으로 기능적으로는 좋죠. 즉 과거나 현재나 성격은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브랜드 가치가 거의 99.9% 가격을 하고 나머지 물론 거기에서 이제 가죽이고 뭐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비용 면에서는 사실상 브랜드의 가치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희소성에서 지금은 투자 성격까지 반영되어 버리고 이게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리셀 시장의 가격이 폭등해 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기존과 추가된 게 뭐냐? 사실상 투자 성격의 자본들이 이것들의 가치를 더 올려버리고 이걸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브랜드의 가치뿐만 아니라 수익에서도 긍정적인 것까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자동차로 돌아오면 자동차도 소수익에 있어요. 한정판이면서도 최상급의 자동차들이 나중에 경매 시장에서 훨씬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에서 이 정도는 극소수예요. 극소수. 구매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경매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진짜 거의 최상위에 그 포르쉐에서도 대부분은 중고 가격은 그냥 무너집니다. 한 10년, 15년 지나면. 근데 극소수 아주 적게 타거나 아니면 극히 한정판 아니면 포르쉐 911급에서도 상급 그 이상으로 슈퍼카급 넘어가서 한정판 안 탄 아주 특별한 한정판 그 정도에서나 이 명품백과 동일한 현상이 나와요. 리셀 시장에서 오히려 더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나오죠. 하지만 일반적인 911이나 포르쉐들은 평범하게 탄 차들은 그냥 중고 시장에서 그대로 중고 가격의 하락. 다만 이제 911은 가장 가격 방어가 잘 되긴 하지만 무너지는 내려가는 그 가격과 비슷한 흐름으로 그냥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즉 명품 백이나 백들은 철저하게 여자들이 소비하고 거기에서 성격이 이미 동일한데 오히려 브랜드 가치, 투자 가치까지 반영된 형태로 넘어갔고 반대로 고급 자동차들은 지금 성격상으로 이미 물리적인 성능은 전기차에게 역전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경매 시장에서 조금 더 가격을 받는 형태가 있긴 했지만 그건 극소수의 차량이고 대부분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물론 이제 가격은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포르쉐의 가격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비싸죠. 자, 적극적으로 소수만이 가질 수 있어 라는 그 위치는 계속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게 가능한 브랜드는 많지 않죠. 그래서 자동차에서 고급과 전기차의 역전되는 현상과 일반적인 명품백의 시장에서는 성격이 다르다. 명품백의 그 가치를 역전시키는 현상이 없죠. 다만 조금 다른 시장인데 비슷한 게 있어요. 바로 시계 시장이에요. 시계 시장에서 명품 브랜드의 어떤 고가 브랜드의 시계들이 있지만 한 중간, 좋은 브랜드임에도 한 중간 영역대 시계 시장은 무너지고 있죠. 소비가. 왜? 오히려 애플 와치 같은 것들이 압도적으로 기능적인 부분에서 우월해지면서 심지어 이미지까지 가지고 그래서 웬만큼 몇백만 원대, 한 1,000만 원 미만의 괜찮은 사실은 기능적인 부분은 그냥 시계의 역할밖에 안 하고 다만 거기에서 기존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받아왔던 100만 원 미만대의 괜찮은 브랜드의 시계 시장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한 몇백만 원대. 왜? 그들이 굳이 그걸 사지 않고 오히려 애플워치에 그 줄이나 이런 것들에 오히려 더 투자해버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굳이 왜? 물론 그 이상의 진짜 고가 시장은 남아있지만 그래서 명품백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옹호를 해봤습니다. 결국은 뭐냐? 과거에서 현재 소비재에서 신분 상승 혹은 그것이 이제 투자 개념까지 붙으면서 마치 금융상품처럼 거래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현상이 그 자동차나 아니면 중간 영역대 명품 브랜드 시계에서는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르다라고 생각되고 결국은 주로 소비하는 계층, 자동차를 소비하는 계층이 남자고 남자들은 아무래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보니까 이 자동차는 다른 목적도 많이 있는데 그 다른 목적들이 브랜드의 가치를 넘어서는 게 아닌가. 아니 물론 911 좋아요. 좋은데 두 명이 탈 수밖에 없고 뒤에 카시트 싣지도 못하고 뭐 백들, 짐들 많이 실지 못하는데 유지 비용 비싸고 중고 가격도 뭐 중고 가격은 좀 괜찮네요. 그러니까 좋긴 좋지만 굉장히 불편함을 감수해야죠. 그나마 911은 우리가 데일리 슈퍼카라고 하죠. 그나마 현실적이고 여기에서 이제 페라리나 그 이상급 뭐 에스톤 마틴, 맥라렌 이런 데로 넘어가면 정말 극단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엄청 낮고 소리는 시끄럽고 짐은 거의 아예 실지를 못하고 그럼에도 그 어떤 성능이나 아니면 남의 시선 그걸 위해서 유지했던 건데 이제는 성능에서 더 빠른 훨씬 빠른 모델 S 플레드 같은 게 가격은 3분의 1, 5분의 1도 안 되고 하지만 이건 4명, 5명이 타고 넉넉하게 타면서도 뒤에 카시트 싣고 심지어 짐도 넉넉하게 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편의 이게 사실은 넘사벽인 거죠. 이걸 도저히 브랜드 빨만으로 이걸 참고 견디기에는 너무 넘사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테슬라나 전기차 상급을 사버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반대로 고급 브랜드들의 가치가 확실하게 내려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야, 그래도 모델 S 플레드도 어견을 넘지 않냐라고 하시겠지만 모델 3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성능은 거의 준 슈퍼카에다가 이건 역시도 4명이 타고 짐도 실을 수 있고 차에 누워서 차박도 물론 요건 이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할 수 있어요. 911이 못하는 것들을 911의 기본 시작 가격 비교하면 아직도 3분의 1, 4분의 1 수준인데 성능은 비슷한데 포르쉐 911도 지금 터보를 제외한 일반 라인업들은 제로백이 다 3초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3 3.1초도 사실 일반적인 911의 성능과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초 정도 하려고 해도 2억 얼마를 줘야 돼요. 근데 유지 비용이나 편의성이나 이런 건 비교가 안 되죠. 자, 이제 모델 Y 퍼포로 오면 더 극단적인 거예요. 뭐 국내에도 한 7천만 원대, 8천 안 되게 나와주면 성능은 압도하는데 이 정도의 크기에 공간에 편의성에 소프트웨어의 압도적인 근데 제로백 성능 3.5초 이 정도를 만족시켜주는 차가 사실 없어요. 슈퍼카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건 존재하지 않는 차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슈퍼카에서 뭐 우루스, 그다음 프로 상계, 자 DBX 이런 뭐 슈퍼카 브랜드의 최고급들이 제로백을 3.3초 기록해 줍니다. 근데 걔들은 얘처럼 차박을 못해요. 뒷좌석 폴딩하고 전자식으로 폴딩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폴딩을 못하고 공간은 상대적으로 작고 굉장히 뭔가 좀 그렇죠. 그래서 사실 모델 Y의 이 성능에 이 가격에 이런 뭐 편의성이나 다양한 확장성을 제공해주는 자동차는 죄송하지만 슈퍼카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차량의 가치는 저는 대단히 높다. 이건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달으면서 결국은 물론 그래도 나는 보여주는 그 브랜드가 중요해. 남의 시선, 하차감. 야, 나 돈이 만큼 있어. 나 이렇게 비효율적인 소비할 수 있어. 너는 이렇게 유지비 많이 들고 시작 가격 비싼 이런 거 하지만 좀 느린 차 이거 못 사지? 라는 그 압도적인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은 슈퍼카나 준슈퍼카를 그대로 살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극소수가 아닐까. 결국 합리적인 사람은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더 비싸면서 더 느린 차를 사야 돼라고 하면 여자분들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자들은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난 무조건 배기음 귀에 빵빵 박혀야 돼. 터널에서 빠바바바바 터지는 소리 나야 돼. 진짜 그런 거 고집하는 소수의 사람 남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테슬라나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